안녕하세요. 마곡 길냥입니다. 제가 오늘은 마곡 엠벨리 7단지하고 13단지를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단지 현재 마곡에서 가장 잘 나가는 아파트인데 두 단지 쌈을 붙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입지 분석의 툴 혹은 그 방법론을 이용해서 두 개 단지를 비교 분석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부동산 관련 책 한 6, 70권 읽어봤어요. 그다음에 각종 언론 기사, 논문 같은 것도 많이 읽어봤는데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입지 분석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서술한 내용은 제가 찾지 못했어요. 부동산 관련 책에 입지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 단편적으로 나오긴 나와요. 근데 종합적으로 나온 건 제가 이제까지 못 봤고, 더 문제는 그런 부동산 관련 책에 나오는 입지 분석에 관한 그런 사항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인정하기 힘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든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민영, 브랜드, 쇼핑몰, 몰세권, 그다음에 초품화 이런 것 등이에요. 저는 사실 이런 걸 거의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아무튼 간에 이제 지금 13단지가 현재 7단지하고 이제 막상 막하에 이제 마곡 대장주로 꼽히는데, 보통 이제 민영 대단지, 커뮤니티 센터가 13단지가 이렇게 잘 치고 나가는 이유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7단지 공공임대 34%가량 들어있거든요. 근데 7단지는 2014년 6월 엠벨리 입주 이래 단 한 번도 1등 자리를 내준 적이 없어요. 7단지는 엠벨리 입주 이래 항상 킹 오브 킹이었다고. 그걸 어떻게 설명할래요? 마곡 힐스테이트 포함해서 총 16개 단지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지하철역에서 제일 먼 게 13단지예요. 더군다나 여기도 지금 막혀 있잖아. 지금 군부대 자리. 지금 군부대 철거 공사 들어갔지만 13단지 브랜드빨, 민영빨, 커뮤니티 센터빨은 한 10년 정도 갈 거라고 봤어요. 10년 정도는 그것 때문에 잘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영이나 브랜드나 커뮤니티 센터를 중시하는 분들이 많은 건 현실이니까. 그러나 그건 10년 정도 가면 저는 끝날 거라고 봤어요. 13단지가 2017년 입주거든요. 여기 원웨스트, 로웨스트, 강서구청 요게 대개 2025년, 26년쯤 입주할 예정이잖아요. 그때쯤 가면 13단지 브랜드빨 빠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가면 저는 13단지는요, 14단지, 15단지에 저는 밀리기 시작할 거라고. 왜? 14, 15단지는 마곡역이 훨씬 가까운데, 그리고 여기 업무단지 있고, 여기 유보지잖아요, 유보지. 35,000평. 더 가깝게 붙어 있는데. 근데 이제 김포공항 복합개발 때문에 13단지가 김포공항 복합개발 지역이 더 가깝잖아요. 요것 때문에 13단지에 말하자면 팔자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방금 제가 살짝 제 부동산 입지 분석 툴, 입지 분석 방법론을 살짝 언급을 했는데, 제 관점에서 입각해서 두 단지의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두 단지 사이에 쌈을 붙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보통 마곡 3대장 하면 마곡 힐스테이트를 꼽잖아요. 근데 왜 마곡 힐스테이트를 뺐냐? 엠벨리 7단지의 제 입지 분석 방법을 적용해 나온 그 결과는요, 마곡 힐스테이트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해요. 다만 이제 위치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이 거리를 좀 감안해서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면 돼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입지 분석 방법은 그 어떤 전문가도 얘기한 적 없어요. 그 어떤 부동산 관련 책에도 나오는 내용 아닙니다. 일부 단편적으로 언급되긴 했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입지 분석 방법은 순전히 길냥이 저 혼자 만든 분석 방법입니다. 저는 입지 분석이란 공간 구조를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간 구조가 뭐냐?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핵심 거점, 발전축, 녹지축. 이 세 가지. 녹지축은 공원, 숲 이런 것 등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핵심 거점은 업무단지, 거대 기업이 있다거나 중요 관공서 등이 있다든가, 여기가 핵심 거점이에요. 관공서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찰서나 구청 주변의 상권이 굉장히 커요. 구청이나 경찰서, 파출소 말고 경찰서, 시청, 서울시청 말고 경기도에 있는 시청, 각 그 지자체 시청, 이거 하나 옮기면 그 주변 상인들이 가만 안 있어요. 그거 옮기는 순간 그 주변 상인들은 거의 문 닫을 지경이 되니까.
관공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발전축인데 저는 발전축을 핵심 거점을 이은 선이라고 봅니다. 교통망과 90% 일치합니다. 그러나 교통망이 곧 발전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하철망은 전형적인 베드타운도 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통망, 특히 전철망이 곧 발전축은 아니다. 세 번째 녹지축. 이건 뭐 녹지, 공원, 그뿐만 아니라 학교 등 그 주변 환경을 말합니다. 먼저 핵심 거점은 간단해요. 그냥 업무단지죠. 사람이 모여서 일하는 곳,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곳, 자금이 흘러들고 모이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유통업체는 호재가 아닙니다. 핵심 거점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부동산 카페에서 보면 뭐 스타필드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막 자기 동네 뻔뿌질하는데 저는 그 대표적인 부동산 착시라고 생각해요. 아니 단적으로 지금 마곡 원웨스트 자리 거기가 원래 이마트가 신세계가 스타필드 만들겠다고 매수했던 땅을 매각한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마곡분들 스타필드 무산되니까 굉장히 실망하셨고 마곡 안티분들 봐라 신세계가 얼마나 마곡의 미래를 어둡게 봤으면 스타필드 무산시켰겠냐 뭐 이렇게들 많이 까댔어요. 근데 그때 저는 룰루랄라 했습니다. 저는 아무 걱정 안 했어요. 왜? 유통업체는 호재가 아니라고 진작부터 주장했기 때문에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고 이제 신세계가 건물 들어서면 그 지하를 임차를 해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넣을 모양인데 차라리 요즘 같은 시절 한 푼이라도 아끼게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낫다. 저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자, 스타필드 마곡 입주가 무산됐으나 마곡 가치에 무슨 영향이 있었습니까? 1도 영향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유통업체는 제가 핵심 거점이 될 수 없다고 보는 이유는 유통업체라는 건 사람이 거기 와서 모이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는 거라고. 물건 잠깐 사고 물론 여성분들은 하루 종일 쇼핑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건 살 때만 머무르는 공간이라고요. 그리고 그거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유통업체라는 그 업종 자체가 고임금 업종이 아닙니다. 일자리의 질이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없다고요. 유통업체말로 대표적으로 뭐 단기 계약, 알바 이런 분들이 주로 일하는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영등포라든지 청량리 옛날부터 거기 유통업체들 많이 있었어요. 영등포역하고 청량리역. 그러나 옛날에는 왜 그렇게 집값이 별로였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유통업체가 부동산 관점에서 볼 때 호재가 아니란 증거는 차고도 넘쳐요. 예를 들어서 상암, 한때 참 침체됐다가 요즘에 그래도 꽤나 기력을 회복을 했어요. 상암이 기력을 회복한 게 거기 롯데몰 들어오기 때문입니까? 옛날 그 상암 분들 롯데몰 그때 박원순 시장이 뭐 이런 저런 이유로 허가를 안 해줬죠. 그래가지고 맨날 박 시장 욕하고 그랬다고. 롯데몰이 들어와야 상암이 사는데 지금 상암이 다시 기력을 회복한 게 롯데몰 때문에 회복한 거예요? 이런데 현혹되면 안 돼요. 부동산 입지 분석할 때. 요즘 수도권에 보면 뭐먼머, 시티, 밸리, 타운, 폴리스 엄청나게 많아요. 각 지자체에서 설정했거나 한다고 뭐 발표한 것 등등. 이거 지정된다거나 발표한다고 이게 곧 그 지역이 발전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 기업 입주가 잘 안 되거나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수도권에 발표된 시티, 밸리, 타운, 폴리스 가운데 제대로 자리 잡을 건 제가 봤을 때는 20%도 안 될 거라고 봐요. 아무리 높게 잡아도 30%를 안 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판교 몇 배 업무단지 조성 등의 문구에 현혹되지 말라고요. 어디다가 딱 평지로 만들어 놓고 도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뭐뭐 시티 딱 설정하면 기업들이 알아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냥 직주 군점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직주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 직주 근접 1에서 1.5km. 1.5km면 성인 남자가 보통 걸음으로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건 직주 근접이지. 굳이 지하철 탈 필요 없다고요. 자차 이용할 필요도 없고 걸어 다니면 된다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 운동 삼아서. 직주 인접은 4km 안팎으로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대한 접근성 이 얘기를 하려면 저는 6km 안에는 들어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뭐 정밀하게 이론적으로 측정한 건 아닌데 제 경험상 보니까 거대 업무 단지의 영향력은 반경 6km 정도에 미치더라고요.
여기 내가 사는 곳은 말이야, 거대 업무단지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 이 얘기 하려면, 그래서 저는 반경 6km 안에는 좀 들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하철을 탄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를 예를 들어 볼게요. 마곡나루역에서 고촌읍까지 딱 6km예요. 마곡나루역에서 풍목까지는 10km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김포 관련 이런 말을 만들어낸 적이 있어요. 고넘풍마. 김포로 들어갈 거면 고촌을 넘지 마라. 풍무가 마지노선이다. 풍무는 10km나 되는데 왜 풍무까지 집어넣었냐? 마곡하고 이 고촌 풍무 이 중간 사이 있죠? 그 중간이 비어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없어요. 중간에 고촌 물류단지 딱 24만 평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풍무의 집값이 마곡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중간에 아파트 단지가 가득 들어있었다. 그럼 절대 풍무는 마곡의 영향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마곡의 영향력을 다 흡수해가 버리기 때문에. 풍무가 지금 마곡 배후지로 자체할 수 있는 건 중간에 아파트 단지가 없고 되레 고촌 물류단지 24만 평이 위치하고 있다는 거. 요 탓이 아주 커요. 그 다음에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 벨트 안에 들어있느냐 아니냐는 정말 핵심적인 겁니다. 이건 관건적인 거예요. 단적으로요, 지금은 사당이나 이수가 좀 떠가지고 그래도 훨씬 더 나아졌지만, 옛날에는요, 서초구 방배동과 동작구 사당동 사이에는 8차선 도로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두 지역의 집값은 몇 배 차이가 났어요. 방배동은 강남이라는 벨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당동은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요. 제가 뭐 그런 동영상까지 제작을 했었잖아요. 수명산 파크의 가치를 모른다면 마곡을 잘한다고 할 수 없다. 올해 3월 17일 날 올렸던 동영상인데, 요즘 뭐 수명산 파크 하도 뭐 급격 상승 중에서 완전히 뜨고 있죠. 제가 이렇게 수명산 파크를 갖다가 이렇게 뽐뿌질한 줄 아세요? 수명산 파크는 마곡지구라는 벨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수명산 파크는 2007년식, 마곡지구 엠벨리는 2014년식, 7년씩 차이가 나고, 수명산 파크 1, 2단지 빼놓고는 역세권이 아니어서 사람들은 수명산 파크를 올해 초까지만 해도 마곡지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나 저는 그게 잘못이라고 봤어요. 요즘 마곡지구 주변에 있는 뭐 아파트 다 마곡자 붙여. 그냥 무조건 마곡 갖다 붙이잖아요. 진짜 서울시가 인정한 공식 마곡 브랜드 붙일 수 있는 곳은 수명산 파크밖에 없어요. 마곡 수명산 파크잖아요. 저는 요즘에 수명산 파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중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요즘 마곡지구가 그전에 50%만 완성됐다가 이제 뭐 원웨스트, 루이스트 등 뭐 들어서면서 이제 막 마곡이 이제 비어있던 땅이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곡지구 이렇게 대단하구나. 더군다나 김포공항 복합개발도 있고, 그러면서 비로소 사람들이 수명산 파크가 마곡지구라는 벨트 안에 들어있구나, 이걸 새삼스럽게 느끼거나 인정한 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베드타운은 쉽게 대체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까먹는 분들이 많아요. 까먹는 게 아니라 베드타운은 절대 대체되지 않는다. 이른바 명품 주거단지는 대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건 완전히 착각이에요. 버블7은 7개 지역인데 그 중에서 강남 3구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예 탈락하거나 위상이 하락했습니다. 평촌, 용인은 완전히 탈락했죠. 분당, 목동은 위상이 그 버블7 시기에 비하면 완전히 하락을 했죠. 버블7 시기의 분당은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고, 버블7 시기의 목동은 강남을 넘은 건 아닌데 거의 강남하고 맞먹는 수준까지 갔었어요. 그때 목동 분들은 나 강남 부럽지 않다고 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목동은 버블7 시기에 강북 대장이었다고요. 지금 목동은 강북 대장이라고 해요? 아니잖아요. 분당은 판교 덕분에 기사회생해서 그 옆에 판교에 빨대 꽂고 사는 지역이 됐잖아요. 왜 그래요? 강남 3구는 거대 업무단지였던 거고 나머지는 다 베드타운이었기 때문에. 베드타운은 새로운 베드타운, 즉 신축단지라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베드타운은 신축단지죠? 요게 등장하면 쉽게 대체됩니다. 옛날에도 사람들 새 집에서 사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은 신축 강세 분위기가 더욱더 강해지죠? 특히 이 현상은 서울보다는 경기도 지역에서 더 많이 관측됩니다. 베드타운은 비교적 쉽게 대체되는데 거대 업무지구는 쉽게 대체되지 않아요. 업무지구는 국계법상 극히 제한적인 지역에 설정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는 용도가 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업무지구를 조성될 곳의 토지 용도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거기 아무나 설정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정해지면 쉽게 안 바꿔줘요, 절대. 종상행위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업무지구의 토지용도는 한 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대 업무지구는 쉽게 대체되지 않아요. 광화문 도심, 그거 태조 이성계가 1394년에 한양 천도할 때부터 지금까지 업무지구 아니에요. 여의도 도심 1970년 초반 개발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거대 도심. 강남 도심 본격 개발은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몇십 년 지나도 끄떡이 없다고요. 그렇다고 업무지구의 위상이 항상 똑같냐? 그렇지는 않죠. 부침은 있죠. 위력이 더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업무지구는 쉽게 대체되지 않아요. 베드타운은 신축발 빠진 딱 10년이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대체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업무지구는 한 번 딱 설정되면 기본 50년은 먹고 가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일부 상권은 업무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대체된다는 거예요. 전체 상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신촌 상권이요.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신촌 상권이 홍대 상권보다 훨씬 컸어요. 근데 지금은 신촌 상권은 뭐 이대 상권도 마찬가지고 확 죽었죠. 많이 죽었죠 정말. 지금은 홍대 상권이 훨씬 더 위상이 강하죠. 목동 로데오 거리 여기는 완전히 죽은 거리 됐죠. 거의 가로수길 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상권을 업무지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군다나 요즘은 온라인 상권 시대 아닙니까? 핵심 거점을 이은선이 발전축이죠. 거의 대부분 교통망, 특히 전철망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전철망이 곧 발전축은 아닙니다. 전철망은 베드타운도 거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철망 지난다고 자기가 발전축상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냥 베드타운일 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철망이 지나는 곳에 업무단지가 있다면 그게 바로 발전축이다. 도로망은 전철망보다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나 미래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된다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BRT나 SBRT는 꽤나 효율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수명산 파크 1, 2단지 빼놓고는 나머지가 다 비역세권이에요. 그래서 수명산 파크를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분들이 많은데 마곡 중앙로를 따라서 그대로 마곡 업무단지와 수명산 파크가 연결돼요. 이 마곡 중앙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못 보시더라고. 아무튼 도로망이 전철망보다 가치가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일부 도로망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되죠. 녹지축은, 녹지는 이제 반드시 공원 숲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비어있는 공간, 그러니까 도시는 숨쉴 공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곡지구 초기에는 여기가 이제 고도 제한 때문에 15층 이상 지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까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아파트하면 초고층 주상복합 이걸 해야 삐까번쩍하는데 아니라고.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최근에 이제 마곡에 이사 온 분들이 특히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마곡의 15층짜리 아파트가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0층, 40층인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면 저도 그런 단지 몇 개 들어가 봤는데 저는 솔직히 숨 막히더라고. 그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한 3, 40층짜리 고층 아파트 단지에 살다가 마곡으로 이사 오니까 여기 15층짜리 딱 오니까 훨씬 더 개방감 있고 편안하고 쾌적하다고. 저는 이런 것도 봐야 된다고 봐요. 이 녹지축은 쉽게 말하면 주변 환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편의시설, 학교, 마트 등. 그래서 저는 부동산 가치평가에 있어서 공간 구조, 핵심 거점, 발전축, 녹지축, 공간 구조를 파악한 뒤 자기 아파트가 어떤 권역 지역의 공간 구조상 어떤 곳에 위치하는지를 분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부동산 입지 분석과 가치 평가의 핵심이라고 봐요, 저는. 핵심 거점에 가까울수록 발전축 선상에 있을수록 주변에 녹지축이 존재할수록 좋습니다. 세 가지 종합평가 점수가 부동산 가치의 95% 이상을 결정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나머지 5%는 뭐냐? 브랜드, 아파트 브랜드, 민영, 이거예요. 제가 민영이 전혀 가치가 없다고 제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가치가 제로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민영이니 아니니 학군이니 아니니 이런 건 부동산 가치 평가에 있어서 다 몽땅 걸어 모아도 5% 이상을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 입장이에요. 10년차 이내 아파트일 경우에는 대단지 여부는 중요해요. 보통 1000세대 이상을 대단지라고 합니다. 아파트 브랜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죠. 초품화 이건 이제 주부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 제가 남자라서 그런가?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는 초품화가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3, 4학년 넘으면 애들 지들 다 잘 돌아다니지 않나?
아무튼 뭐 초품화. 20년차 이상일 경우는 저는 제일 중시하는 게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이 가능한가에 여부예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경험적으로 봤을 때 15평 이상이어야 수익이 보장된다고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0년차 이상 아파트를 볼 때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단 앞에서 방금 말한 공간 구조상 가치가 있는 상태에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높아야 되는 거지, 공간 구조상 부동산 가치는 별로 없는데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 높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구석에 있는 주택들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 200평, 300평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가치 없잖아요. 그냥 버려지는 주택되잖아요. 구체적으로 13단지와 7단지의 공간 구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마곡지구 북쪽에 업무단지도 더 크죠. LG사이언스 파크 등 주요 기업들이 이 북쪽에 몰려 있잖아요. 서울식물원도 있고 공항철도가 9호선도 지나고. 그래서 마곡 개발 초기에는 마곡 북쪽 지역이 남쪽에 비해서 상당히 우위에 있다. 이게 일반적인 시각이었죠. 마곡지구 남쪽에도 업무단지가 없는 건 아닌데 좀 규모가 작죠. 이쪽으로 가면 이화여대 병원 있고 하긴 한데. 근데 올 6월 17일 김포공항 복합개발이 발표되면서 이제 그게 바뀌게 된 거죠. 서울시 발표는 1차 13만 평 개발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최대 30만 평까지 개발할 거예요. 마곡지구 남쪽은 김포공항 복합개발이라고 하는 거대 업무단지가 생긴 거죠. 특히 이제 이거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전면허 시험장. 이건 이제 김포공항 복합개발에 하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면적이 95,000평인데, 운전면허 시험장은 아마 옮길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두 건물이 들어선 지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업무시설로는 구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직 한창 때지. 그러나 한 2035년, 40년쯤 되면 뭐 이제 막말로 석 달이 되는 거죠. 운전면허 시험장은 뭐 다른 데로 옮길 것 같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어떻게 할까? 완전히 부수고 새로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리고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원래 연간 100만 톤을 처리하도록 설계를 했는데 요즘 온라인 유통 등의 발달로 실제 한 70% 정도만 사용하고 있대요. 그러면 나중에 한 2035년, 40년쯤 하면 어떻게 될까? 뭐 리모델링을 하든지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짓든지 할 때 농수산물 유통 기능은 일부 보유하면서 다른 기능을 추가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때쯤이면 완전히 유통시장이 바뀌어서 농수산물 유통 기능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죠. 그러면 이 땅 95,000평을 완전히 새롭게 개발할 수가 있겠죠. 13단지는 마곡지구 안에서 거대 업무단지가 몰려있는 마곡지구 북쪽과 사실상 가장 멀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했던 거예요. 근데 김포공항 복합개발 때문에 팔자가 바뀌게 된 거예요. 거대 업무단지 바로 옆에 인접하게 된 거예요. 이게 아주 결정적이 된 거죠. 그래서 김포공항 복합개발 발표된 다음에 수명산 파크 확 떠버리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발전 쪽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뭐 마곡지구 북쪽과 이쪽 김포공항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뭐 거의 붙어있다시피 한데 아주 가까운데 뭐. 또 하나의 발전축을 보면 이게 대장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 이게 마곡지구 남쪽을 통해서 마곡과 연결되잖아요. 딱 있죠? 그러니까 발전축 두 개 선상에 13단지가 위치하게 된 거예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 군부대 이전이 있어요. 군부대 이제 2400평인데 이미 철거 작업 들어갔어요. 군부대가 이전하면 지금 부천에서 마곡으로 오는 도로 있죠? 이 도로가 완전히 뚫려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3거리에서 4거리가 된다고요. 13단지가 지금 외진 듯한 느낌인데 이게 완전히 해소돼요. 그리고 군부대 자리는 지금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이란 말 그대로 특별하게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한 5, 6년 전 1200세대 행복주택 짓는다는 얘기 나왔는데 설마 그걸까 싶어요. 저는 행복주택이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아까운 황금 땅을 아파트만 때려 짓는 건 전 잘못이라고 보고 좀 다르게 색다르게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공항동 주민센터 지역인데 이 45,000평이 도시재생구역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에 도시재생 사업은 원래 그 취지와는 달리 보존을 빌미로 썩다리 건물 그대로 방치한다, 이런 인식이 강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점은 현재 중앙정부 서울시가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색다르게 도시재생 사업을 벌일 걸로 봐요. 저는 기대하는 게 저 홍대 부근에 가면 연남동, 합정동이 이 독특한 분위기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요 지역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혹은 그렇게 개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단지 형성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주거단지. 그럼 딱 이 중간에 이런 레트로풍 분위기에 뭐라고 할까? 근린생활시설? 레트로풍 분위기에 뭐 식당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그런 게 딱 형성되기에 딱 좋은 자리 아닐까요? 원웨스트, 르웨스트 강서구청. 이제 채워지잖아요. 2025년, 26년까지. 13단지도 영향을 받죠. 그 다음 유보지 35,000평이 남아 있습니다. 35,000평은 정말 큰 땅입니다, 이게. 여기 개발도 뭐 14단지, 15단지가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뭐 얼마 안 떨어져 있는데 13단지도 영향을 받겠죠. 김포공항 복합 개발을 하게 되면 요 김포공항 교차로 입구에서 여기 5호선 마곡역까지 이 사이, 특히 이제 김포공항 교차로 입구에서 엠벨리 9단지 있는 데 있죠. 여기는 이 공항대로 변에 보면 건물도 낡았고 참 별 볼 일 없어요. 참 볼품이 없어요. 근데 저는 김포공항 복합개발 때문에 요 자리가 이제 메인 스트리트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메인 스트리트는 마곡역에서 발산역 사이지만 여기 요 자리 강서구청 뭐 원웨스트, 르웨스트 여기 채워지고 김포공항 복합개발 2023년 시작해서 2028년, 29년쯤 완공이 목표인데 그거 되면 여기 김포공항 바로 앞 교차로 입구에서 마곡역 사이가 새로운 메인 스트리트로 저는 추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거리 되면 딱 통하잖아요. 13단지 위치가 아주 좋다니까요. 발전축 하면 또 교통망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군부대 이전으로 부천에서 마곡도로 개통할 것이고 현재 광명에서 문산 간 고속도로의 강서구 구간은 지하로 통과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 지금 13단지 앞에 지하로 뚫는 공사 중입니다. 여기 지도상에는 안 나오는데 강서 IC가 가까워요. 광명 시흥 신도시,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때문에 광명이 저는 서북축에 3대 업무지구 가운데 하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철망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 광명 문산 고속도로 때문에 발전 축선상에 13단지로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광명 시흥 신도시 그걸 표시를 안 했구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3단지는 기존의 마곡지구 북쪽에서 김포공항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발전축, 대장 신도시 계양 테크노로부터 오는 하나의 발전축, 전철은 아니고 비록 고속도로지만 광명 시흥 신도시와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로부터 오는 하나의 발전축, 세 개가 지나게 되네요. 괜찮죠? 그리고 13단지의 약점이 지하철이 좀 약하죠. 5호선 마곡역 하나만 이용 가능할 수 있으니까. 제가 뭐 5세 삼거리의 비밀 등의 동영상에서 언급했듯이 김포공항 복합 개발 때문에 경전철 목동선이 김포공항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럴 경우에 저는 지하철역이 아마도 이게 외발산 사거리 혹은 뭐 메이필드 호텔 이쪽 정도 그 앞에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 경우에 13단지는 5호선 외에 경전철 목동선도 이용 가능하게 되겠죠. 이 경전철 목동선이 김포공항까지 연장되면 이 무엇보다 이제 수명산 파크 1, 2단지 외에 나머지 단지들 비역세권이었던 곳들도 역세권으로 변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1000% 뇌피셜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호선 신정 차량기지가 만일 김포공항 활주로 남쪽으로 온다. 5세 삼거리 부근으로 온다. 거기에 대장 홍대선 차량기지 지하에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되면 2호선 신정지선도 화곡역까지 연장된 다음에 또 여기를 지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 그 제 1000% 뇌피셜까지 실현된다면 13단지는 지하철역을 3개를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13단지 바로 밑에 공항 2주단지가 있습니다. 이게 1990년대 초반 김포공항을 확장하면서 주변에 있던 오세동, 과해동 주민 900여 세대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총 면적은 39,000평인데 여기까지 이거요. 한 39,000평인데 13단지하고 딱 붙어 있는 건 26,000평 정도 돼요. 이 건물이 이제 20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낡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뭐 한 2035년, 40년쯤 되면 요거 분명히 재개발돼요. 지금은 여기 가보면 다 5층 이하의 상가주택이야. 근린생활시설로 다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1층은
1층은 상가야. 그 다음에 2층부터 한 4층, 5층까지는 사람들 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3단지를 민영 대단지 커뮤니티 센터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건 정말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건 13단지 전체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도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녹지 공간 관련해서는 뭐 7단지가 압도적이죠. 바로 앞이 서울식물원이야. 그냥 앞마당이 서울식물원이죠. 13단지도 7단지만 못하지만 뭐 녹지 공간이 괜찮아요. 일단 여기 마곡 한의공원이 있잖아요. 요 면적이 지도상에서 재보면 한 10,000평 정도 돼요. 일반적인 근린공원 수준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잘 가꿔져 있어요. 이 초록색 선 있죠? 요걸 쭉 따라서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울식물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공원 산책이라고 하는 게 가벼운 마음으로 걷는 거잖아요. 딱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울식물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그거야 뭐 7단지야 뭐 공항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죠. 그 다음에 마곡중학교 7단지에서 마곡중학교 13단지는 이제 한의중학교 봉진초등학교. 이게 이제 원래 강서경찰서로 잡아놓은 땅이었다고 이게. 원웨스트, 루웨스트, 강서구청, 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강서세무서, 강서구청에 구의회, 보건소 다 들어오잖아요. 경찰서 여기 있으면 딱 행정타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 행정타운이 마곡 7단지나 마곡 13단지나 같이 이제 가깝게 이용할 수 있죠. 마곡은 설계를 굉장히 잘했어요. 어느 단지에서든지 약간 머느냐, 가깝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뭐 대충 다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어요. 7단지 공간 구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핵심 거점, 뭐 두말할 필요가 없지. 여기 LG 사이언스 파크 등 마곡 지구를 대표하는 기업들 여기 다 몰려 있잖아요. 여기 중요한 게 7단지는 마곡나루역에서 아주 가깝잖아요. 공항철도하고 9호선이 지나잖아요. 9호선을 통해서는 강남을 거쳐 여의도를 거쳐 김포공항으로 가는 그 발전축 상에 7단지가 위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항철도를 통해서는 상암수색, 좀 더 가면 서울역까지 가니까 이제 광화문, 고발전축 두 개의 축선상에 위치하는 거예요. 방금 말했죠? 13단지는 3개 축선상에 위치한다고? 그럼 모자라냐? 아예 아니죠. 어차피 저 광명 문산 고속도로도 여기 지나는데 뭐 7단지가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는 저는 이거예요. 방화 차량기지 건폐장이. 이거 이전하면 11만 6천 평 개발할 거 아니에요. 특히 고촌이 추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다면 이미 고촌 물류단지 24만 평이 있잖아요. 고촌 추가 3기 신도시 지정 시에는 거기도 이제 요즘 3기 신도시는 다 업무단지로 개발해요. 베드타운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 축선상에 또 오잖아요. 요거 소나물 재생센터 지하화도 있고. 쫙. 잘 보세요. 요 발전축 하나. 상암수색에서 오는 발전축 하나. 9호선을 통해 강남, 여의도를 거쳐 마곡으로 오는 발전축. 이제 김포공항 복합개발 지역까지 가죠. 7단지가 이래서 입지 깡패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김포공항 복합개발만 하더라도 이제 언뜻 보면 13단지가 더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7단지는 바로 마곡나루역과 가깝다는 거. 그리고 마곡나루역에 공항철도가 지나고 9호선 급행이 지난다는 게 중요해요. 공항철도는 사실상 GTX잖아요. 표정속도 상승하고 그러면 GTX급이지 뭐 사실상. 그 다음 9호선 급행은 바로 마곡나루역에서 중간에 쉬는 역이 없어요. 바로 김포공항으로 직행이라고. 공항철도도 마곡나루역에서 바로 김포공항 직행이죠.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는 7단지가 김포공항 복합개발 지역으로부터 13단지보다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하철망으로 볼 때는 사실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든 거죠. 그렇죠. 업무단지, 뭐, 원웨스트, 르웨스트, 강서구청. 이것도 뭐, 바로 7단지 영향 주고, 르웨스트는 사실상 7단지하고 나란히, 오른쪽에 르웨스트, 바로 왼쪽이 7단지라고. 그냥 나란히 붙어 있다니까요, 그냥 이건. 13단지 얘기할 때, 그 공항동 주민센터 그 부근이 도시재생구역이기 때문에 레트로풍 지역으로 바뀌지 않을까. 얼마나 멋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7단지도 일단 서울식물원, 서쪽 호수공원,
호수공원 서쪽 지역이 명소화 거리가 되잖아요. 이게 있죠. 여기 7단지에서 쭉 산책하다 걸어서 가면 여기 명소화 거리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레트로폼 길거리가 조성될 만한 곳으로 제 이건 완전히 뇌피셜인데 여기 마곡 푸르지오 있죠. 한솔 솔파크 있는데 그 뒤쪽으로 가보면요. 그 주변 길거리가 80년대 그 분위기라고. 80년대, 90년대. 거기가 뭐, 일성 트루웰도 있고, 되게 이제 중소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잔뜩 있고, 그 주변에 뭐 빌라들도 많고, 다가구도 있고 막 그래요. 거기가 나중에 어떻게 좀 레트로풍 길거리가 될 만한 후보지 아닐까? 이건 그냥 제 심시티 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뭐 CJ 가양공장 부지 개발이야. 당연히 가양동, 등촌동이 제일 먼저 직방으로 영향을 주지만, 뭐 거리상으로 볼 때 여기 한 1.5km, 7단지에서 1.5km, 2km 좀 떨어졌을 거예요. 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길냥이 네 생각에는 7단지하고 13단지하고 미래 가치까지 포함했을 때 어디가 우위에 있어? 저는 김포공항 복합개발의 위력 여부에 따라 달라질 텐데 김포공항 복합개발이 정말 대박나도록 잘 되면 7단지하고 13단지는 거의 뭐 가격 측면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비슷비슷하게 갈 거라고 봐요. 경우에 따라서는 13단지가 일시적으로 7단지를 앞설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7단지가 13단지보다 다만 약간이라도 우위에 있다. 그래도 좀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7단지가 13단지보다 하다못해 500원이라도 더 비싼 게 될 거다. 500원 너무 작은가? 아니면 만원, 10만원, 100만원이라도 더 비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